천의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증권적 채권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증권적 채권은 어음수표와 같은 지시채권, 입장권, 티켓, 승차권과 같은 무기명 채권이 있어요. 사실 지시채권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증권에 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된 채권이에요. 반면에 입장권, 티켓, 상품권 같은 것은 누가 소유자인지 적어놓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에버랜드 입장할 때 쓰는 입장권이나 롯땡 백화점, 상품권에 누구 것인지 적어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를 무기명 채권이라고 하고 지시채권과 무기명 채권을 합하여 증권적 채권이라고 해요. 증권적 채권은 이것을 행사하거나 팔 때 꼭 이런 증서가 있어야 해요. 에버랜드 입장권은 실물 없이 팔 수는 없잖아요. 반면에 지명채권은 성립행사 양도에 반드시 증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보통 차용증서 등으로 만들기는 하지요.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이에요. 또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 발생을 기대할 수 있다면 양도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거의 완성될 즈음에 상대방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미리 양도할 수 있어요.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갖지만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 채권을 양도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직계혈족이 가지는 민법상의 부양청구권은 채무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다른 이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 등 법률상 양도금지 채권은 압류가 불가능하나 법률상 압류금지 채권에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요. 어려운 설명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일신 전속권에 대해 설명드려 볼게요. 일신 전속권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의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일신 전속권은 다음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특정한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 귀속상의 일신 전속권이에요. 즉 권리가 그 귀속에 있어서 권리자 자신의 신분, 인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부양청구권이에요. 부양청구권은 다음에 설명드려요. 이는 양도 상속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만 다시 1. 양도 상속이 다같이 불가능한 것, 예를 들어 친권이나 부부간의 권리 등과 2. 양도만이 불가능하고 상속이 가능한 것, 예를 들어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을 들 수 있어요. 다음번에는 이와 대비되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설명드릴게요. 일신전속권의 두 번째는 특정한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에요. 즉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권리자의 개인적 의사나 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귀속상의 일신전속권과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관점을 달리하므로 양쪽 모두를 포함하는 일신전속의 권리도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 친권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도 부적절하고 다른 사람이 행사하는 것도 부적절하잖아요. 그리고 공권은 공익적인 취지에서 부여되는 결과로 권리 주체와의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인정되어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 연금 청구권 등이에요. 인격권과 가족권, 신분권은 일신전속권이며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비전속권이에요. 다음에는 부양료 소송 설명드릴게요. 노부모가 자녀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라며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많지 않았는데요. 부양료 심판 청구에 관한 대법원 통계를 살펴보면 2008년 162건이던 것이 2018년 270건으로 10년 만에 60%가 상승하였다고 해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만큼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와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자녀 간 부양료 청구 소송은 더욱 늘어갈 것으로 보여요. 부양료를 청구하는 부모의 나이는 70세 이상이 대부분으로 연금 외에는 정기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는 일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남은 재산이 크게 없는 경우도 많아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요.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부양료 청구 소송에 대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